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고 좋아요도 영상 보시면서 좀 눌러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방송국 저는 뭐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그 총선 끝나고 그 유력 정치인들이 방송 출연을 많이 합니다. 뭐 당선되신 분들, 뭐 혹자들은 낙선되신 분들 출연하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우연히. 예. 뭐 이름을 밝히기 좀 그렇습니다만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더니 막 저를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반가워하시면서 막 와가지고 저 밀떡이에요. 그거 왜 속삭여? 밀떡이라 그러시더라고. 변호사시고 정치를 하시는 분이고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분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갑자기 밀떡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제가 아는 변호사 친구분들도 밀떡 많아요. 저희 동네 슈퍼 아저씨도 밀떡 보고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서. 네. 괜찮은데 이 정도면 구독자가 왜 안 늘지 근데? 네, 그건 제 탓인 거죠. 잘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쭉쭉 뻗어가는 밀떡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애정해 주시고 아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저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슈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번은 이슈를 떠나서 참 우리의 그 방위 산업에 어떻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사례도 될 겸 해서 군단 무인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군단 무인기. 네네네. 군단이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군단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각 제대마다 이제 무인기가 그 제대에 맞게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군단급에서 쓸 수 있는 무인기 사업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사단 무인기도 있고 여단, 이제 대대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군단도 무인기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그 성능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뭐 반경이 굉장히 커버리지가 좀 넓은, 그리고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는 그런 무인기, 그리고 다방면, 뭐 정찰은 물론이고요, 공격까지 들어가는 그런 무인기들은 전 세계에 이젠 보편화되고 많이들 돼 있잖아요. 아니, 잠깐 궁금한 게 군단 무인기, 사단 무인기 뭐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시죠. 다대까지 있다고. 네. 그러면 군단을 커버하는 무인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군단이 운용하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군단이 한 대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대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통상 한 개 세트라고 표현을 해요. 세트? 한 세트에 뭐 그거는 뭐 구성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이제 구성하고 있는 군단 무인기는 한 개 세트에 4대 정도의 무인기가 들어가는, 그리고 또 제반 시스템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세트 한 개 세트만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군단은. 그 세트가 몇 개냐 기밀이에요, 사실은. 좋아요. 자, 군단 무인기 사업이라 그랬어요. 그 사업이라는 게 언제 시작이 됐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전부터 되어왔고, 이것이야말로 전체 무인기 사업이 있었을 테니까. 전체 무인기 사업은 분명히 있었고, 군단 무인기도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무인기의 어떤 노후화와 어떤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무인기 사업을 한참 전부터 시행을 했죠.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해왔는데,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 분도 그렇지만은 일반 분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과가 안 나와. 우리가 무인기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무인기라 하면 그냥 뭐 지금 러시아에 있는 저가의 무인기라 할지 이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기 수준 정도의 무인기는 지금 셌고 그런 건 지금 당장이라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도 있고 또 배치도 가능한데, 우린 그런 수준의 무인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특히 군단급에서 운영하는 무인기는 정말 성능이 뛰어나고 그 네트워크 능력도 뛰어날 뿐더러 적의 제밍 공격에 있어서 항제밍 능력도 대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군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작전에 필요한 무인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거기에 공격까지도 가능하게. 공격은 또 당연하게 이제 가능하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뭐 드론 몇 개 띄우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닐 테고. 전혀 아닙니다. 예. 자, 군단 무인기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역사 좀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시행착오는 없었는가? 이게 바로 군단 무인기가 대표적인
우리 방위 산업에 있어서의 이제 개발에 있어서의 최근의 흑역사죠. 흑역사로 알려졌죠. 자, 이런 거 재밌어요. 그렇죠. 들어보면. 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흑역사부터 시작하죠. 예. 뭐 제가 이제 가끔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제 기체가 4대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통상적인 사업과 동일하게 빈익 사업으로 하지 않고 이걸 이제 공개 오픈했어요. 예. 대부분의 무기 개발은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뭐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무인기다 보니까 무인기의 특성이 뭡니까? 사람이 안 타는 게 일단 첫 번째 특성이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람이 안 타니까 좀 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유인기보다는 훨씬 작잖아요, 규모가. 그리고 그게 공중에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상 조건도 있고 그래서 시험 단계에서 추락하는 거는 사실은 다반사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대중도 인지하고 언론도 인지하고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락을 했을 때 이상한 언론이 뭐 이상한 기사를 써요. 이게 뭐 엄청나게 실패를 했다. 또는 그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프레스가 가해지거나 아니면 비난을 쏟거나 이게 이제 더해져 가지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어요. 거기에 어떤 뭐 특징이죠. 이런 성과주의, 예. 또 자기 보신주의 이런 게 이제 겹쳐져 가지고 엄청난 흑역사가 벌어진 게 이걸 갖다가 담당하고 있던 핵심 연구원분들 8명이 바로 이제 ADD에서 퇴사를 하셨어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결국 시행착오나 뭐 실패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 다음 단계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왜 100m 달리기를 인류가 10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뭐 이 얘기했을 때 10초 안에 들지 못했던 수많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9초대로 들어온 선수들이 이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런 국방 관련해서는 보면 세금을 쓰는 거니까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금 말이 안 맞잖아, 앞뒤가. 실패 없이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가냐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예. 네. 그럼 세금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게 국방이고 방위산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인지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아까 언론 얘기해 주셨지만 언론들은 그런 걸 써야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 가서 클릭하고 댓글 달고 그게 또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있었다면은 반론의 기사는 아니더라도 팩트성 기사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그의 제일 배경 기사는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도 묻어나고요. 늘 언론에게 기대하는 거지만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전해준다면 판단은 독자들이 한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야 너무 많이 실패했는데 이 정도면 야 능력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정도는 시행착오니까 다음에 더 좋아져야지. 또 그리고 다음에 나온 어떤 사실관계들을 보고 또 판단을 하겠지. 그때 이 정도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이걸 해결해냈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데 판단하기도 전에 뭐 작살이 냈네, 뭐 이 허투루 세금을 썼네, 뭐 몇 억, 뭐 몇 조를 날렸네, 뭐 이런 소리를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자극으로. 심지어 그 감사원 감사 때는 이걸 갖다 개발 실패를 이유로 그분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8분 한 5분한테는 감사원이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개인 배상을 하라고 67억을 배상하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연구해? 그러니까 미쳤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뭐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어딧 부분 이제 감사 부분에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라는 게 더 정해진 틀에서 그냥 요거 이렇게 감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판단하는 게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거든요. 지적질만 하는 건 누가 못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이런 행정적인 처리를 했다는 거는 우리가 뭐 2발 3발 퇴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흑역사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이야기가 시작됐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이 지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정보가 만약에 없다고 쳐봐요. 별의별 얘기 다 나올 거라고. 그리고 4대를 날려먹어? 그리고 감사원 감사라는 게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공무원들 사회에서 그냥 분위기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사원 감사를 하셨던 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더더군다나 끈질기게 지적을 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걸 지적 안 하면 자기들도 당하거든. 나한테 뭐 부실 감사다 또 이런 소리 할 거 이런 아니야. 거 할까봐 이러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배경이랄까 방위 산업의 어떤 특징 그리고 이 기체 자체가 이게 기술 시연기인지 아니면 개발 양산 전 단계의 시작인지 이런 것들도 구별이 안 되는 분이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 시연기에서의 착오 그리고 무인기라는 어떤 특징 이런 것 때문에 추락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다반사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작도 못하고 또 뭐 언론에서 그렇게 하니까 많은 또 대중들의 이거 실패 이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 사업 실패다. 땅빵. 그래가지고 군단 무인기 사업이 드롭이 됐어요. 일찬 드롭이 됐는데 그 부분이 작년 아덱스에서 카이 부스에 이제 왜냐하면 카이가 ADD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그 기술 개발이 카이에 이제 전수해서 실제 이제 양산은 카이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카이가 이 부분은 어차피 계속 사업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군단 무인기 2라고는 안 했지만 차기급으로 보여. 제 눈에는 굉장히 작게 이제 전시를 하셨지만은 이거 계속 가는구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즌 2가 시작됐다. 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지금 커튼 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면 표현 좋다. 커튼 뒤 이야기.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면 바로 이 감사원에서 시작한 부분들에서 ADD가 이렇게 피해를 봤잖아요. 네. 근데 또 ADD는 이거를 카이에다가 이제 부담을 지운 거예요. 야, 니네가 잘못해서. 니네가 우리는 잘 개발했어. 니네가 이거를 갖다가 기술 시연이가 됐던 뭐가 됐던 니네가 잘못 생산을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카이는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앞으로 안 해 이렇게 되겠지 무인기 2 군단 무인기 2 사업에서는 ADD 배제. 우린 이 기술을 전수받아서 자체 기술력을 더 개발했어. 이제 군단 무인기 2 사업으로 원래 가려고 했던 건데 아예 1 제끼고 2로 바로 넘어갈게 우린. 이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잘못 판단한 거의 여파가 진짜 길죠. 시간도 길게 되고 그다음에 기관 간에 알려 그다음에 이게 시간과 돈 낭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다 낭비죠, 낭비 사실은. 시행착오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음 단계가 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서로 남 탓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간다고. 카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예, 맞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상황을 지금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군단 무인기 사업이 어찌됐건 시즌 2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그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저는 이게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실패에도 어떻게 보면 커다란 뭔가 실패긴 하지만 남아 있는 건 있다. 있었죠. 그리고 실패가 이런 어떤 지금까지 이 이야기들에 의해서 실패가 된 거지 그 기술적인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사소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수정이 가능한. 실패라고 단정 짓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예, 일정 기간만 주면은 시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발전돼서 올 텐데. 사실은 그렇게 돼야지 무기 체계는 그렇고 우리가 정말 진짜 보람의 KF-21 보람에 지금까지 순항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맞습니다. 이걸 너무도 당연시하는 앞으로도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정말 소원하지만 KF-21의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소소한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이 과정이 지금 시험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없이 한번 성공을 해버리고 나면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갑자기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스포츠에서 국가대표 선수들 양궁에서 쇼트트랙에서 태권도에서 금메달 못 따잖아요. 뭐 사람 죄인을 만들어 버려요. 그거 참 상당히 안 좋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잘한 선수한테 칭찬해 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했는데 거기서 뭐 금메달이 아니라 혹은 뭐 순위권 밖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애썼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애를 죽일 듯이 막 물어뜯어 버리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또 커져버린 거예요. 그렇지.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완됐고 이게 거창하게 군단 무인기 사업이 아니라 군단 무인기 2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원래 무인기 군단 무인기 2 사업? 사업 2 아니에요?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제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게 뭐 뜻은 똑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건너뛰었다는 얘기예요. 건너뛰었다는 얘기는 이 기술은 벌써 확보가 됐다는 거고 앞에 했던 거는 네, 이제는 더 나아간다는 얘기인데 그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이제 공격용까지 가능하게끔 그렇게 된다면 EOTS 장비를랄지 이제 탐지 장비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야 되고 네트워크 기술이 더더군다나 더 촘촘히 기술력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제반 기술들이 같이 함께 이제 상승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은 분명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한다. 그러면 우리 군 전력에는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까? 엄청난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미 육군에서 운영하는 그레이 이글이라는 무인기가 있어요. 이 무인기는 뭐 정찰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것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정밀도를 자랑하는 정밀 유도 무기 체계까지 탑재해서 자기 스스로 엄청나게 확장된 그 제공 시간을 통해서 공격할 기회가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활동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본의 아니게 엄청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그레이 이글이 24시간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군단 무인기 사업 2에 들어가는 우리의 이제 차기 무인기는 그거 이상이 될 것 같고 모든 게 다 그레이 이글을 지금 뛰어넘는 수준에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육군이 항공 지원을 받으려면 공군을 불러야 되는데 공군도 나름의 사정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무인기가 그렇죠. 필요한 거지. 무인기가 계속 허공을 채공하면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투입할 수 있고 왜냐면 공군을 부르려면 공군 전투기가 와야 되니까 헬기든 그리고 막 협조 받아야 되는데 육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면 그 절차가 굉장히 짧아지게 되죠. 짧아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인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랄까 더 위험한 공간. 이게 이제 공군에서 파일럿이 직접 뭐 정찰기가 됐든 아니면 전투기가 됐든 전장으로 들어가는 것과 무인기를 보내보는 것은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써서는 안 될 단어로 알려진 참수 작전에서 뭐 대단히 가능성이 높은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되겠죠. 북한 영역으로 진입해서 북한이 우리를 선제 공격하려고 하는 걸 먼저 탐지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항구에서 북한 해군이 출동할지 안 할지 특히 중요한 그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의 이동 경로라든 이거를 뭐 인공위성이나 다른 걸로도 볼 수 있지만 직접 들어가서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유인기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뭐 무인기는 그 위험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좀 더 높은 차원의 무인기나 그런 다른 그 플랫폼에서 해결하겠지만은 그 바로 다음 단계에 군단이 운영할 수 있는 작전 구역 안에서의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분단 무인기 사업이고 이것은 희망적이고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실패를 통해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실패를 거울 삼아 좀 격려의 박수도 쳐줘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들 뭐 저도 뭐 언론계에서 일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그 좀 유독 심하게 설레발 떨 때가 있어요. 호들갑 떨고 이런 것들이 뭐 이해는 합니다. 그래야지 또 장사도 되고 뭐 클릭도 올라갈 거고 그럴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관계 정확한 사실관계를 쭉 전시를 해줄 수 있다면 그건 독자들이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숨기거나 왜곡시켜놓고 실패다! 이게 얘기하는 건 나쁘다는 거지. 그게 바로 실패하는 거죠. 언론의 실패. 이런 식으로 따먹는 사람들이 제일 나빠요.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